6월 16일 마감 시향입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 초반에는 매도세가 나왔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수매도세가 급격하게 유입되었죠. 이미 올해 선물 누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매수 포지션은 꾸준히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결국 6월까지는 시장 이끌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왔죠. 네, 중국이 무려 1조 위안 178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좀 증시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게, 자, 이때까지 시장을 주도한 업종들은 바로 미국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한 업종들이 전체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기간 등락률과 외국인 투자자의 수매수 양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딱 비례하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20일 거래일 기준으로 최근 코스닥 시장을 들어올린 것은 역시나 외국인 투자들이었고, 관련된 종목들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뭐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이 크게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폭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뭐 당연히 이 오늘 순매수도 외국인 투자들이 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고 시장에서 상승폭을 많이 준 종목들이다. 자, 이렇게 외국인 투자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하반기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부양 정책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수가 있는 게, 많은 투자들이, 정말 모든 투자들이 예상했던 1분기에는 중국이 강하고 1, 2분기 그냥 상반기에는 중국이 강하고 미국이 약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미국이 경기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 전망치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2022 2년도 12월 18일 뉴스입니다. 네, China is back. 중국이 돌아왔다. 그리고 2023년도 성장률이 5%가 다 넘겼어요. 중국 성장률이 5%가 다 넘겼고,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상반기에는 2023년도 2월달 뉴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6%대 경제 성장률을 내놓으면서 중국이 최고, 중국이 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네, 지금 3%대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3, 4%대.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물론 그동안 변수도 많았죠. 중국의 코로나도 재확산이 되었었고, 미국과 중국의 팽팽한 무역 분쟁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거기 중국이 좀 빨려 들어가는 모습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중국 경제 성장률이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참지 못하고 이번에 무려 1조 위안의 인프라 지출, 특히 인프라 지출은 치트키입니다, 여러분들. 예, 치트키.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했죠? 네, 초반에 건설업 엄청나게 해가지고 토목 건설업으로 내수시장을 살릴 수 있는 치트키거든요. 물론 중국은 이거를 뭐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 부채가 쌓여가지고 부동산 리스크가 커지고 막 부동산 기업들이 문제가 생긴 건데, 다시 한 번 더 중국이 치트키를 쓰겠다는 겁니다.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중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분기별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경기 부양책이 이번이 아니라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기가 잡힐 때까지 계속할 가능성을 전문가들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반기에는 미국이 이끌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끌고, 하반기에는 중국 관련 테마주들이 시장 이끌어 버리면은 우리나라 증시 하반기에는 사실 뭔가 큰 모멘텀이 없잖아요. 일정도 없고 모멘텀도 없는데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다. 자,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대형주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는 거 사. 네, 반도체, 뭐 2차전지 이거 외국인 순매수가 사고, 이제 중소형 테마주들, 특히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종들이죠. 뭐 항공이라든가 뭐 소비재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엔터, 소비재, 항공, 중국 관련된 테마주잖아요. 오늘 화장품주도 많이 올랐죠. 그런 거 본다면은 대형주들은 미국 관련된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중소형주들은 중국 관련 테마주들이 올라가 버린다면은 시장이 의외로 크게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형주는 미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는 거, 중소형주든 중국 관련 테마주 위주로 하반기에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 오늘부터 종목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좀 저종이 나왔는데, 그래도 매수세들이 있는 좀 세력들이 붙어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꾸준히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하반기에는 좀 경기가 완화되지 않을까. 그래도 6월달에는 무역 수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국내 증시도 성장률이 비록 거의 다 대부분 1.5%대 미만이지만은 내년쯤에는 2% 이상 좀 올라가면은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증시는
6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거기는 기대감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다만 자 좋은 말 했으니까 다만 걱정되는 건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7월, 8월 달은 2분기 실적 시즌이죠. 네, 실적 시즌인데 지금 올라간 이 종목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물론 실적이 가장 낮을 때 사라, 뭐 턴어럴 때 할 때 사라는 말이 있지만은 결국 표면적인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과열돼 있다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를 다시 한번 더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약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특히 일본이 2027년도까지 도요타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를 출시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 또다시 배터리 투자에 무려 1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준다. 자, 우리나라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대차가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파업 이슈 때문에 파업 이슈 플러스 최근에 또 법원에서도 졌죠. 네, 파기환송 당했죠. 네, 그래서 막 노란봉투법 이런 거 하면은 기업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왜 이 100대 기업 중에 삼성전자밖에 없겠어요. 지금 우리 코스피 증시가 2,700, 800 가는 거는 현대차 그룹주들이 올라와야 됩니다. 왜냐면은 시가총액 이 중단 부분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현대차가 고점 20만 원이 깨졌죠,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그냥 자동차 업종을 버리고 이제 소재 업종들로만 완전히 가면 되는데 우리나라 수출 5대 수출 품목 중에 자동차 이런 제조 제품이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동차만 10%예요. 여기에 제조 부품, 부품까지 합치면은 15%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카드죠. 네, 그래서 빠르게 좀 현대차가 상승해야 된다. 상승할 만한 건덕지가 생겨야 된다. 요게 좀 아쉬운 점이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나쁘지 않다.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동국 그룹이 3분할로 이제 나누면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동국 그룹은 여러분들 돈이 엄청 많아요. 네, 돈이 많은 그룹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사가 됐을 때 투자자들이 좀 관심, 이제 업종류의 사업별이 나뉘어버리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생길 수 있어서 좋은 상승폭이 나왔다는 점.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죠. 어제 마감 시장에 요거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AF인데 이게 뭐 개인이 끌어올리나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끌어올렸고 케어젠도 액분 이슈로 인해서 15% 올라가면서 좀 지수를 끌어올렸다. 오늘 코스닥은 뭐 큰 재료는 없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좀 크게 상승폭이 나왔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의 주요 재료는 아마 중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상한가 종목도 3개 많이 나왔는데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죠. 오랜만에 양방꿀이 틀렸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SY가 11%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 21일, 22일 다음 주 가장 큰 재료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고 여기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뭐 MOU를 맺는다거나 뭐 조인트 벤처 회사를 설립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재료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문건도 나왔죠. 네, 러시아가 이 영토를 약간 대여한다는 식으로 우리가 좀 몇십 년대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합의하자 그랬는데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뻥 찼는데 지금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는 혼자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요. 미국이 주도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대 러시아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다. 물론 명분이 좀 많이 다르긴 하죠. 절대적인 이제 악이 북한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사실 우크라이나가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은 계속적으로 비밀을 약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8대2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잘잘못을 뭐 굳이 따지자면은 그래서 정말 내년 대선까지 그래 되면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11월까지 거의 뭐 1년 아직도 4, 5개월 남았는데 전쟁이 3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 또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되면은 또 이제 이 하반기나 내년에 전 세계적 경제 성장률이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좀 빨리 종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까지 재선을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꾸준히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 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콩콩물 떨어지기만 좀 기다리면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치, 여야, 뭐 세계 경제 신경 쓰지 말고 내 계좌나 신경 쓰자. 우리가 딥하게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아무리 집중해봤자 바뀌는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려 하지 말고 거기에 잘 편승해 보자.
제가 최근에 좀 아쉬운 거는 소금 테마를 요건 했지만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탑으로 너무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신성홀딩스 들어갔으면은 100% 먹었을 건데 한 탑으로 10%밖에 못 먹고. 그래서 또 계속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슈가 나오면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요 정도까지.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들 제가 SI 영상 찍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관련 테마주들 사실 하나오션 개별적인 이슈도 있고, 그리고 현대 중공업 이슈가 계속 커지면서 좀 조선 업종들의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중국 관련된 테마도 엮여 있습니다. 중국이 소비가 늘고 무역이 많아지면은 조선 테마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녹아들었다는 거,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관련 테마주가 올라갔다는 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철도 테마는 하락했는데, 여러분들 철도 기술은 유럽이 최고입니다. 유럽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철도는 유럽이 깔라고 하세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하면 돼요. 건물 빨리 짓고, 건설 공법 좋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잖아요, 세계. 건물 빨리 짓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토건, 건설 기계, 건설 장비 얼마나 좋습니까? 두산, 두산 바켓 올라가고, 그리고 뭐 이제 근무자들이 일해야 되니까 SI 올라가고,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막 어떤 테마 사야 되지 할 필요 없어. 실질적으로 가서 딱 찍을 수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SY 추가적인 탄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슈퍼에이카 끝났죠. 오늘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끝나면은 슈퍼에이카 끝나는데, 그림 그려졌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정말 비중 작게 들어가서 재미없게 했잖아요. 그리고 비중이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는 좀 아프지만 손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해서 시장 주도주 업종 위주로 저는 정말 하반기부터는 바쁜 매매를 할 거거든요. 스윙주 3-4개 넣어두고 매일매일 단타를 칠 예정입니다. 물론 물릴 수도 있죠. 다만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서 승률을 좀 높일 수 있게 연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잘 준비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은 잘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더워요. 너무 밖에서 노시지 마시고, 특히 선크림 꼭 바르시고, 밖에 차 많으니까 운전 조심하시고, 주말 잘 보낸 다음에 저는 주간 증시 일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